예. 2023년 9월 10일 음력으로는 7월 26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반이 되었는데요. 우리 민주공화정에 있어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일반 우리 국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에 있어서 국민이 주인된 노릇을 하려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에 사법고시니 언론고시니 행정고시니 외무고시니 기술고시니 판사, 검사, 변호사, 육사, 공사, 회사, 목사, 온갖 사자들이 이 나라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이 나라를 지금 현재 구렁텅이로 지금 현재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달 요오는 기능인으로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배출해서 소모품으로 쓰고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학문은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는 학문이 떨어질 때이고요.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이유도 그 집안의 학문이 떨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은 학문이 바닥에 나가지고 학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라가 망조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 망조의 길을 다시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국민 주권자의 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직접 돈을 벌고 가족을 가족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죠. 물론 여기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시민일 것이고 또 정치를 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놀고 먹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치 산책 그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이 강의는 매우 좀 의미가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정치 산책 127번째 강의네요. 10번째인데요.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친일 부역 부패 세력이 연합한 정권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의 바탕 위에는 누가 있는지를 여기에 잠깐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지역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호남도 많이 연구하고 영남도 많이 연구하고 강원도도 많이 연구하고 충청도도 많이 연구합니다. 경기도도 많이 연구하고요. 북한도 많이 연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충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지역 갈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과 좋은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남인으로서, 영남인으로서, 충청인으로서, 강원인으로서, 서울 경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지역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즉 지방자치를 하기 어렵고, 지방자치가 하기 어렵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견인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히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되는 바탕 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총청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충청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윤기중이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청도 논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파평윤씨, 그리고 공주 부여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나무 회장과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철저히 충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태어났다 뿐이지 모든 정서적, 문화적, 정치적, 기본적인 정체성의 토대는 충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조남욱 회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조남욱 회장이 바로 서울대학교 법대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여 충청을 대표하고, 그리고 조남욱 회장은 바로 풍량조씨의 조선을 말아먹은 세도 정치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안동김씨, 풍량조씨, 여흥민씨. 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조선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일단 큰 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은 윤석열이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재명도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은 검찰도 아닙니다. 관료들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은 바로 홍석현과 같은 자본 카르텔인 것입니다. 원료를 장악하고 자본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정치, 독재, 친일, 온갖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 기생하면서 마지막 승리자가 바로 이 자본 카르텔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홍석현이죠. 그래서 저는 이 홍석현이를 그림자 대통령이라고 부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진짜 실력자, 진짜 권력자는 문재인이도 윤석열이도 이재명도 아닙니다. 바로 홍석현이와 같은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홍석현을 그림자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앞으로도 이 홍석현의 그림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한국 현대사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석현이는 바로 같은 보수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같은 독재 권력에 함께 했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탄핵으로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앞세웠어? 손석희를 앞세웠어.
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 이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홍석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사주이고 JTBC 종편의 사주이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외삼촌이고 그 유명한 홍라희 여사의 친오빠이죠. 아버지는 자유당 시대 때, 이승만 정권 시대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홍복기의 자녀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이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림자 대통령, 이 홍석현을 우리가 연구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리적으로 한번 강의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은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고, 윤석열은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충청의 주류 그 자주적 사대주의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비주류로서 맹목적 사대주의자에 들어가죠. 친일주의자, 친일 사대주의자인 것입니다. 이명박이가 미국 사대주의라면, 미국 맹목적 사대주의라면 윤석열은 맹목적 친일 사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어떤 자주적이란, 자체적이란, 자립적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사대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래 충청을 연구하다 보면 충청은 독립투사가 2, 핫바지가 8 정도로 저는 된다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충청도에서 독립운동가가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도 또 이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충청의 정말 애국지사들이 누구냐? 우리가 김자진, 윤봉길을 비롯해서 우리가 임진왜란 이수신 장군, 한용운이, 신채호, 유관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정말로 굳건하고 강인하고도 충청의 주류를 이끌고 있는 이런 애국 지사들과 성현의 후손들이 20% 정도 있다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뜻받치고 있는 약 80%의 충청 핫바지들이 지금 이제 몰락해 할 수밖에 없는 이 윤석열을 지금 뜻받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누구에게 팽당할 것이냐? 바로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팽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들 홍석현이 그룹들이, 자본 카르텔들이 이재명을 날리기 위해서 검찰 모두를 동원해서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현재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탄압하는 그 선두에 지금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서 있는 것이고 한동훈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굴 마담인 것입니다. 곧 멀지 않아서 이재명이가 살아나게 되면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은 한 통 속으로 서울의 저작거리에서 효수되어 목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어 목이 걸렸고, 문재인을 해유해서 바로 배신자로, 민주진영의 배신자로 낙인 찍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홍석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윤석열은 바로 이 충청을 부끄럽게 할 것임을 저는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은 윤기준과 함께 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인지 이들도 뭐냐면은 윤기중이와 같이 일본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의 집안은 일본의 엄청난 혜택을 받은 친일 명목적 사대주의자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정책을 펴는 것만 보더라도 핵 오염수 방치라든지 기시다와의 합치라든지, 지금 현재 일본에서 윤석열이가 인기가 대단하답니다. 친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문제는 윤석열이가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주물렀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자본 카르텔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계를 쪼물락 좌지우지 하고 있는 진짜의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권력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박근혜와 5년짜리 사장인 박근혜와 문재인이와 윤석열이까지 그들은 5년짜리 바지 사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이들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 카르텔로서 경실련과 함께 그들이 이익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홍석현의 개인으로 볼 때는 삼성을 이재용에게 세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익 때문에 이들은 지금과 같은 정치 권력에 깊숙이 관여해서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근혜도 갖고 놀았고, 문재인도 갖고 놀았고, 윤석열도 갖고 놀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은 바로 태블릿 PC와 같은 검찰 쿠데타의 특수부 검사들이 조작날조 공작하는 것들이 아마 문재인과 홍석현과 윤석열은 서로 짬짬이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고, 뭔가 그들만의 알고 있는 공유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재인과 이낙연과 윤석열과 홍석현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고 비판할 수 있으며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문서로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그 추론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석현은 바로 윤석열을 앞으로 팽당하게 할 것이고 쳐낼 것이고,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경험이 있고 문재인과 이낙연을 쭈물렸던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윤석열이를 내동댕이 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투쟁 대상은 윤석열이가 아닌 것입니다. 김건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에는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투쟁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홍석현과 같은 그림자 대통령인 실력자를 맞짱 떼야 되는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의 외삼촌이죠. 홍라희 여사의 친오빠이고 중화일보 사주인 홍석현이가
한국 민주화의 악의 축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 것입니다. 친일 부역 세력의 독재 군부 세력에 기생하면서 마지막 정치 권력까지 쟁취한 그야말로 괴물의 탄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한국 사회의 진짜 괴물은 누구냐? 바로 홍석현이다. 예, 그 홍석현에 비하면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한동훈은 아주 피레미인 것입니다. 진짜 괴물은 홍석현이다. 홍석현이와 홍석현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경련들의 자본 카르텔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홍석현과 경실련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자본 카르텔의 핵심 인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제 마지막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제일 친위대가 저는 자본 카르텔인 이들일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이미 박근혜를 무너뜨렸고요. 문재인을 좌지우지 쥐락펴락했고요. 이제 윤석열을 마지막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이나 이낙연을 민주당의 사람이라고 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은 민주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속내는 바로 윤석열과 홍석현과 문재인은 한통속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바로 환영적 우울감에 빠진 문재인과 이낙연과 그들 수박들을 그들은 가볍게 이제 주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석현이가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재명 당대표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예, 홍석현이 입장에서. 자, 그러나 이번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몰아내고 거기에 도취해서 문재인이를 우리가 환영적 우울감에 빠진 놈인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문재인이를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날에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촛불혁명 문재인 지금 두 번째 당하고 세 번째 만약에 당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바보인 것이죠. 자, 그래서 홍석현이와 이 자본 카르텔 경실련들은 정말로 무수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현재 이미 문재인과 이낙연이 수박들이 국회 권력을 지금 현재 국민의 힘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이재명은 지금 현재 당대표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단식 11일째네요. 오늘 11일째. 어저께는 수원지검에 가서 또 수사받았지 않습니까? 자, 무서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무너질 때는 홍석현은 윤석열과 개별할 때고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홍석현이가 윤석열을 버리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이재명을 제어하지 못할 때 윤석열 정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석현이 지령에 의해서 윤석열은 지금 이제 검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무작위로 430군데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저지르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이를 우리 진보민주진영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진보민주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다른 병연의 이내경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조직연구소장이신 최동수 박사님, 그 다음에 저도 이번에는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문명학술원연구원 김태수입니다. 윤석열은 홍석현의 세력에 의해 척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잡아넣지 못할 때 윤석열은 홍석현에 추측될 것이다.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제가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